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요즘은 진짜 곳곳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간간히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월달 거래량이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해야 될 건 지금 오늘 찍는 영상 찍는 날이 네. 3월 8일인데 저번에 이제 1월 달 거 했을 때가 2월 17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량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집계가 완료된 상황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간차가 있으니까 약간은 차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는데 제가 왜 이제 그러면 지금 시점에 얘기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늘어봤자 그게 거래량을 뭐 분석하는데 지금 분석했더니 이거고 다음 뭐 나중에 분석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네. 늘어나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사실 이걸로 인해서 분석 자체가 막 뒤집히는 정도의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집계는 거의 완료됐다. 이런 걸로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정보광장에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로 들어가서 1년치가 나오는데 네. 저번 달에 했었을 때보다 조금 늘긴 늘었네요. 1월 달. 네,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2월 달이 1월 달에 1420건이었는데 2월 달 집계가 지금 1763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가장 적었을 때 10월 달이었거든요. 560건 정도 되는데 네. 3배 넘게 지금 2월 달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또 귀추가 주목이 되죠. 10월이 최저점을 찍은 이후로 자 보시면 10월 560건, 네. 그다음에 731건, 12월 달에 836건, 그 다음에 1월 달에 1420건, 2월 달에 1763건. 이제 4개월째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굉장히 지금 어쨌든 작은 단계입니다. 작은 단계인데 어쨌건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는 단계다. 네. 이걸 이제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좀 구별로 늘어난 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1월 달에 비해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추세가 되고, 강동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죠. 네. 12월 달에 46건이었는데 1월 달에 122건, 2월 달에 이제 157건으로 강동구 거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둔촌 주공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45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25건, 오히려 줄었네요. 2월 달에 네. 27건. 오히려 거래량 확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50건에서 1월 달은 53건이었는데 2월 달에 2배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107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관악구가 14건에서 30건, 35건. 크게 변화 없고, 광진구는 오히려 이제 줄었죠. 네. 그 다음에 구로구를 보면 27건에서 45건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75건으로, 네. 71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금천구가 참 조용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금천구가 오, 네. 그 전에 7월 달에 147건이나 여기가 뭔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다가 확 줄었고, 그 다음에 노원구가 45건에서 57건으로 늘은 다음에 133건, 141건. 많이 늘었네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도봉구가 20건에서 67건, 82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동대문구가 또 많이 늘었네요. 28건인데 81건, 네. 85건. 그 다음에 동작구가 24건인데 41건, 39건. 네. 전체적으로 이제 12월에 비해서
조금씩 1월, 늘긴 2월이 했네요. 많이 네. 늘었는데 마포구가 33건이었는데 12월 달에 1월 달에 53건, 2월 달에 64건으로 좀 많이 늘었고 네. 그다음에 서대문구가 좀 많이 늘었네요. 26건인데 47건에서 71건으로 네.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서초구는 크게 막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28건인데 48건 조금 늘었다가 36건으로 이제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가 26건, 12월 달에 26건이었는데 43건으로 좀 늘었고 68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성북구 98건, 114건 늘었네요. 많이 늘어났고 송파구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러네요.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절대적으로 제일 많네요. 네, 양천구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영등포구가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영등포 변화 없고 용산구 변화 없고 없다. 네. 그 다음에 은평구가 좀 늘었죠. 네. 은평구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고 종로구는 진짜 거래가 없네요. 그러게요. 6건, 7건, 14건 2배 딱 네.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중랑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구별로 훑어봤습니다. 네, 구별로 살펴보면 네.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는 구가 좀 소수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들 좀 몇 군데 다녀보고 지인 부동산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상황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냐 네. 도대체 봤는데 사실 좀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비슷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금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대요. 금매. 그러니까 이제 호가가 많이 낮은 그런 거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호가가 올라간 거래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금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네. 호가 높은 건 아예 안 됐다. 그렇죠. 호가 높은 거는 약간 뭐 한두 건씩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수자들이 호가가 좀 높다 싶은 거는 적극성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금매물만 싹 거래되고 나면 이제 금매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호가가 높은 거 위주로 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안 건든다는 거예요. 금매들만 딱 훑고 가는 거네요. 그 네. 돈에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 숫자를 딱 봤을 때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 흐름이 일어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제 금매가 소진이 되고 호가가 올라간 것들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해서 매수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그런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금매는 없어졌잖아요. 그럼 호가 높은 것들이 이제 버티고 매수자들이 이제 이걸 쫓아가서 사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의 거래는 이렇게 금매물 위주의 거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월 달부터 좀 더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금매물이 다시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호가 높은 상태로 그러니까 예전에 금매물 거래됐던 가격으로 호가가 안 내려오고 호가 위에서 버티면은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인데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진짜 약간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 거네요. 이게 진짜 그렇죠. 높은 호가도 거래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부동산의 상태는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조금 호가가 높다 싶은 거래는 지금 매수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제 지인 몇 분들도 지금 매물을 팔기 위해서 내놨는데 손님이 안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호가가 지금 거의 최저치인데 보러 오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아까 전에 살펴봤을 때 변화가 없었던 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난 구들이 좀 전체적으로 늘긴 했지만 그것도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나머지는 사실 늘어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 정도의 늘어나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상승 기운이 보이려면 전체적으로 약간 대세적으로 좀 증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지 않은 지역까지 거래량이 좀 늘고 이런 데들도 금매물이 소진이 되어야지. 옆 지역은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손님이 안 오고 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아직 하락 분위기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구별로 살펴보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상승 움직임을 얘기할 때 송파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바닥 다지기 끝냈다. 그러니까 송파가 지금 둔촌주공의 영향, 강동, 송파 이쪽이 조금 활발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서울 지역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상승된 거래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전체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진짜 송파에 또 많이 얘기하시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최저점을 시작으로 지금 5개월간 상승 추세에 있잖아요. 거래량이.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점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전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네. 리치고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고의 이제 지금 거래량 데이터인데 10년치입니다. 평균 거래량이 6,000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4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치 거래량에 지금 정말 부족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로 가보면 2008년도부터 이제 하락하다가 쭉쭉 늘어나거든요. 늘어날 때 보시면 이때가 이제 약간 반등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네. 데드캣 바운스가 이때 일어났는데 네. 2009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때 보시면 평균치를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되죠. 네.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줄어들 때는 이 줄어든 거래량은 이때 거래량은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가 좀 더 적지만 네. 근데 늘어날 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한 달 사이에 축 예, 늘어나네요. 팍팍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1,056건. 그럼 지금 비슷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늘어난 게 바로 3,400건. 그 다음에 늘어난 게 4,500건. 그 다음에 5,000건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야 실제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높아진 호가까지 잡아먹는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생겨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러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정도의 사실 상승 분위기가 일어나려면 여기서 3월 달에 적어도 3,000건에서 4,000건 정도 생겨야 이제는 적어도 데드캣 바운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늘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뭔가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시장을 분석하려면 단순히 거래량이 느는 정도가 아니고 거래량이 어떤 상태로 늘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매물이 줄고 있으면서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건 거의 상승인 거예요. 상승 흐름. 그런데 매물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느는 거는 일종의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급매물 소진 정도. 아까 살펴볼 때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거래량 수치가 너무 작다. 늘고는 있지만 지금 2월 달에 늘어난 정도도 보면은 1,000건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지금 적어도 3,000건 정도.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 달에 좀 상승 분위기가 난다. 그러면은 2월 달에 한 3,000건 정도 넘을 거라고 봤는데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나 이런 것만 네. 봤을 때는 진짜 거래가 많이 늘고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정말 많이 네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역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동 송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하려면 아까 살펴봤듯이 전체적인 구가 다 증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매물도 좀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평균치 한 4,5천 건은 좀 찍혀야 그렇죠. 볼수 있다.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 거래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거래 패턴을 보잖아요.
상승 거래가 실제로 하락 거래 비중과 상승 거래 비중을 보면 8대 2 정도 돼요. 하락 거래가 그러니까 예, 그렇죠. 거래된 것이 10건이다. 그러면은 하락 거래가 8건이고 상승 거래가 2건, 2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네. 사실 지금은 어쨌든 약간은 이제 그 완전한 하락 분위기에서는 약간 벗어난 거는 맞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얘기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맞긴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흐름이 가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옛날보다는 매물도 좀 늘어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다주택자들은 지금 보니까 물렸던 거 지금 이 기회에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바람이 이런 네, 느낌이고 불었을 때. 지금 매수자들의 상태를 보면 좀 조급한 무주택자나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 중에 갈아타려고 하는 1주택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끝나면 그다음 이어줄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 네. 어쨌든 그럼 거래량은 좀 계속 봐야 되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더 늘지 않고 1000건대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아예 데드캣 바운스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3,000건, 4,000건 정도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가면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의 상승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완전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번 영상에도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2월 거래량으로 흐름이 바뀌었는지 좀 네. 살펴봤어요. 네. 어찌됐든 앞으로 계속 거래량을 좀 주시를 해야 된다. 거래량과 함께 매물량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호가 나와 있는 호가의 범위. 이것도 이제 호가의 가격대죠. 호가의 가격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